과거 우리네 마을은 지명만 들어도 이 마을이 하천가에 위치했는지, 산 아래에 있는지, 혹은 매화가 떨어지는 형국이라든지, 도자기를 굽던 장인 마을이라든지 하는 마을 고유의 정체성이 잘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요, 1914년 단행된 일제 지방행정구역 개편 결과 이런 고유의 지명은 왜곡되고 오염되고 맙니다. 식민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단기간에 군사작전하듯 이루어진 행정구역 통폐합. 그 결과 무시되고 사라진 고유의 지명들. 아직 청산되지 못한 그 잔재를 읽어드립니다. (1914년) 일제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지방행정구역을 살펴보면 규모나 가구 호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요. 경계도 들쭉날쭉했습니다. 또 숫자도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군 넓이를 살펴보면 큰 것은 500방리 이상이어서 도의 면적에 필적할 만한 곳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은 겨우 3방리 정도로 규모가 큰 면보다도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가구 수의 편차도 커서요. 인구가 많은 군의 가구 수의 경우 2만 8천여 호에 달하는 반면 적은 군은 1,300여 호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면의 통합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군과 마찬가지로 경계가 들쭉날쭉할 뿐만 아니라 면적과 가구 수에서 차이가 심했죠. 그래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의 핵심은 기존 군, 면, 동, 리의 통폐합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심하게 통폐합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방행정의 최말단인 동과 리 단위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군데, 많게는 대여섯 곳의 동리를 하나로 통폐합해버리는데요. 대략 파악된 숫자만 485곳에 해당합니다. 어찌됐든 지방행정구역을 통폐합함으로써 조선 총독 지휘 아래 지방의 도부군을 거쳐 읍면동리에 이르기까지 집권적 행정조직을 정비해 식민지 조선을 말단 조직까지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 하지만 현지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논의와 민의의 수렴 없이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단기간에 추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지 않은 점은 오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행정구역 통폐합의 폐단은 당시 경기도 양주군청 소속 일본인 관리의 글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우리의 고유 지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통합 대상의 기존 지명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서 만든 합성 지명입니다.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한 글자씩 따오는 바람에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차별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지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합성지명은 읍면 단위가 47곳, 동리 단위가 483곳으로 총 577곳에 이릅니다. 경기도의 경우 고유 지명 중에서 대략 1145곳의 지명이 흔적을 감췄거나 행정 지명이 아닌 단순한 마을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합칭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군의 합칭은 기존 군현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크게 훼손하진 않습니다. 용구와 처인, 양근과 지평이란 행정지명 그 자체에 그 고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크게 녹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과 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동, 리의 명칭에는 대부분 그 마을의 역사성, 고유성, 정체성, 차별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구별을 할 수 있는 특징, 속성, 표지물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일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가일리는 가정리와 대일리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서 새롭게 만든 이름입니다. 가정리의 정자는 한선대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서 유래된 지명이고, 대일은 큰 골짜기에 자리한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기계적으로 한 글자씩 따온 이 가일은 다히 안일할 만한 곳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결국 마을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지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 형식은 생략지명입니다. 일제는 행정지명을 지으면서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삼음절 지명에 집착하죠. 경기도의 경우에는 사음절 고유 지명에서 한 글자를 뺀 생략지명은 대략 62개소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글자는 포구, 산, 하천, 골짜기 등 해당 동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핵심어였죠. 기존의 고유 지명을 다르게 바꿔서 새롭게 고치는 변개도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변개 지명은 약 64개소에 이르는데요. 이 경우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기존 지명을 좋은 느낌을 주는 관념어로 바꾼 경우입니다. 조선시대 지명 중에는 신분 차별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명을 바꿔서 신분 해방과 함께 천민의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아주 소박한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역사성, 고유성, 그리고 정체성은 사라져버렸죠. 순우리말 지명의 경우에는 한역을 하는 과정에서 비전문가에 의해서 제대로 번역되지 못한 오점도 큽니다. 당시에 이장이 마을에서 글 좀 아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마을의 이름을 한자로 적어서 면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유포리의 경우에는 순우리말 지명이 버들개, 버들무지였는데요. 이 버들이란 단어를 버드나무로 판단해서 버드나무가 있는 포구마을 유포리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버들은 버드나무가 아니라 길게 뻗은 지형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우리말 지명이 한역이 되다 보니까 원래 내포하고 있었던 뜻을 완전히 저버린 새로운 지명이 만들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러한 오역은 현재 그 숫자조차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고요. 그 결과 잘못 한역된 현재의 지명을 뜻풀이한 엉터리 마을 유래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말 고유지명의 훼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 2대 도시였던 수원과 안성. 이곳은 일본식 지명으로 개명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1930년대에 이르자 일본인 거류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도심지를 읍으로 승격시킨 후 일본식의 지명인 정과 정목으로 개명하기 시작합니다. 안성의 경우에는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북리면, 서리면, 동리면을 합친 읍내면 지역을 1937년 읍으로 승격하고 기존의 리를 일본의 행정단위인 정으로 바꿉니다. 1940년대가 되면 앞부분 지칭어도 소화, 대화, 명치 등과 같이 외색이 농후한 일본식 지명으로 바꿉니다. 그 결과 우리 고유 지명의 흔적이 완전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일제강점기 일제가 강행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우리의 고유 지명은 심하게 훼손되고 왜곡됐습니다. 하지만 그 잔재는요, 1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로잡히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도 지명 중에서 외색이 짙은 지명, 지역 정체성과 무관한 지명, 그리고 원뜻을 크게 훼손한 지명 중에서 바로잡아야 할 지명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보면서 판단해 보시죠.